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국산 바이크 시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림에서 이제 대림이라고 안하고 이제 DNA 모터스라고 하는데, 무쪼록 DNA 모터스에서 나온 UHR125를 시승을 했어요. 사실 너무 PCS가 부러웠던 건지 너무 대놓고 따라한 부분이었었던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가격 대비 과연 가치가 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우선 디자인을 볼 건데,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는 바로 PCX가 생각이 났었는데, 이 전체적인 라인이나 디자인 스타일, 디테일한 외관 파츠들이 너무 PCX를 닮아서 야, 이거 이렇게 따라가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많이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사이즈도 비슷했는데 그냥 PCS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만든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정면에서 보시면 헤드라이트가 매우 공격적이고 날카롭게 이렇게 날렵하게 V자 형태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PCX하고 이것도 워낙에 비슷한 걸 볼 수 있었고요. 심지어 정면에서 숄더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 모습까지도 너무 분위기나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너무 비슷한 걸 볼 수 있겠네요. 측면으로 넘어오면 정형적인 이제 빅스쿠터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센터 터널이 있고 발판과 발을 뻗어서 지지할 수 있는 발판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뭐 PCX 아닐까요? 그냥 PCX 카울 가져다 껴도 껴질 것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후면으로 넘으면 그나마 후면 테일램프가 PCX보다 제 눈에는 좀 더 보기 좋았고요. 그나마 다른 디자인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좌우로 위치하는 기본 테일램프 디자인인데, PCX가 안쪽으로 이렇게 X자 모양의 디자인이라면 UHR은 좌우로 이렇게 대칭하는 화살표 모양이라 보기 좋고 그냥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PCS를 너무 많이 모방했다는 건 사실이지만, 뭐 디테일하게 다가가면 완성도 부분은 상당하게 높았고요. 카울 조립함에 유격이 크다거나 막 허술하게 막 조립된 느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도포된 페인트 도료까지 펄이 상당하게 많이 들어가서 비싼 도료를 뿌렸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핸들과 계기판도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우선 핸들에 사용된 부속 재질들이나 이런 완성도도 높았고요. 레버들도 큼직큼직하고 사용하는데 아주 또각또각거리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심지어 버튼 레버 재질도 싸구려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계기판은 짙은 네이비의 배경색에 이제 밝은 하늘색 폰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PCX 계기판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았어요. 따라 했건 안 했건 우선 보는데 불편함 없었고요. 밤이고 낮이고 시인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자, 시트에 앉아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알아가 볼 건데요. 우선 시트에 앉았을 때 일반적인 125cc 빅스쿠터 시트 포지셔닝이라 그냥 똑같았어요. 맞으니까 빅스쿠터니까요. 매우 편안하고 어색한 느낌의 부분이 없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선 시트가 아주 좋았어요.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었고요. 무언가 시트를 감싸는 이 가죽 재질 역시 미끄럽지 않게 좋은 재질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또한 앉았을 때 엉덩이를 지지해주는 이런 부분까지도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시트에 앉아서 양발 착지했을 때 어색함 없었고요.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었고, 무엇보다 바이크가 가볍다 보니까 제꿍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고 라이딩 자세를 취하면 오랜 시간 주행을 하더라도 그냥 불편함 없이, 힘든 느낌 없이 잘 디자인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시트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MX보다도 되게 더 좋게 다가왔었습니다. 시동을 켜고 주행을 시작하면 우선 시동을 켰을 때 정말 부드럽고 조용한 엔진 필링이 인상적이었는데,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이 이거 PCX를 보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장점을 더 부과시키고 단점을 줄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제조업체의 주장이 꼭 거짓은 아닌가 보다 할 정도였습니다. 회전 질감도 정말 좋았고요. 되게 부드러웠어요. 뭔가 벽을 긁는 듯한 거친 느낌도 하나 없었고 되게 인상적이네요. 무엇보다 스탑앤고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어요. 주행을 시작하면 125cc에서 줄 수 있는 그냥 무난한 초반 출력감이었는데요. 사실 요즘 유로5 엔진이 도입되면서 초반 빠따들이 많이 죽었는데, UHR 역시 그냥 빠따를 초반에 느끼기에는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이제 RPM 올라가면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밀어주는 느낌이 그냥 딱 125cc 순행식 엔진들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출력에 막 놀라울 일은 뭐 크게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속은 110까지는 쭉 달리면은 찍기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달려야 찍으니까 뭐 최고속을 막 연염하면서 달리시긴 어려울 것 같고, 제로 0km에서 요이 땅 할 땐 역시나 유로5 엔진답게 일정 부분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일정 부분 감속하다가 가속, 감속, 재가속 막 이런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국산 바이크 치고 이 정도면 그냥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일반적인 저배기량 빅스쿠터 세팅이었는데요. 전륜, 후륜 뭐 소프트 했고요. 전륜 댐핀량 아주 많게, 후륜은 댐핀량이 아주 적게 세팅되었습니다. 노면 잔진동 역시 잘 잡아주었고요. 단거리 위주로 타시기에는 불편할 부분이 크게 없었을 것 같아요. 바이크 무게중심 세팅이 적당하게 약간 아래로 이렇게 분배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고요. 큰 요철 방지턱 지날 때 아무래도 바이크 무게감도 가볍고 서스의 감도도 좀 소프트하다 보니 약간 통통 튀기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자세를 막 잃을 정도로 통통 튀지 않았고요. 그냥 무난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았습니다. 방지턱 도입 시 충격 잘 먹어주고요. 탈출 시에 그립을 잃는 부분이 적어가지고 그냥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생각보다는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전후륜 ABS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고요. 저속에서의 제동력은 아주 되게 좋게 다가오네요. 칼처럼 그냥 딱딱 서주는 저속에서의 이 느낌은 진짜 MX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고속 브레이킹 시에 이제 ABS 시스템이 이 설정이 조금 많이 별로였는데요. 이 부분은 굳이 뭐 혼다를 따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전류는 브레이킹과 ABS 개입 부분이 적지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었는데, 후륜은 ABS가 너무 과하게 개입돼서 드르르륵 하고 앞으로 그냥 쭉 밀려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브레이크는 PCX보다는 조금 난 것 같고 MX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코너링은 뭔가 가장 이상한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자 일단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하고, 우선 핸들도 가볍고요. 바이크도 가볍다 보니까 125cc 엔진 출력으로 컨트롤하기엔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골목이나 뭐 고속 코너링에서 어렵지 않게 주행이 가능했는데, 문제는 이게 뭔가 자꾸 왼쪽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불만인 부분이었습니다. 바이크가 자꾸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 바이크만 그런 건지 지금 다른 UHR 125도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이게 핸들을 놓고 타면 안 되지만 핸들을 놓고 탄다는 가정하에 양손을 이렇게 놓게 되면 바이크가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현상은 그러니까 싱글 서스펜션 암을 가지고 있는 뭐 베스파 같은 것들 그런 데서 나오는 현상이었었는데, 이 차량은 양쪽으로 대칭해서 서스펜션이 잡혀 있는데 왜 왼쪽으로 기우는지, 그런 현상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 빼고는 코너링 그냥 만족스럽게 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UHR 125를 시승해봤는데요. 대림이 정말 PCX가 너무 부러웠나봐요. 이 정도로 비슷하게, 아니 그냥 뭐 제품 개발팀에서 PCX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보고 똑같이 만든 게 아닐까 할 정도로 그냥 똑같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국산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형제 차량으로 하우주 150이라고 그냥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엔진만 다른 바이크가 있는데, 즉 그냥 중국산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뭐 모쪼록 대림에서 이젠 DNA 모터스라고 하고 뭐 거기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은 정말 좋아졌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상품성을 이제 봐야 하는데, 물론 이제 오랜 기간 사용하고 뭐 장거리를 막 뛰어보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처음 순간 차량을 주행하고 디테일한 부분, 뭐 파츠들이나 부속들을 봤을 때 꽤나 좋다, 사실 PCX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격 부분인데요. 사실 가격이 저렴할 거라 생각했는데 PCX하고 MX하고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사실 약간 쌉니다. 한 20만원 정도 싸게 팔리고 있다 보니까, 과연 같은 동급 가격으로 그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쌓아두었던 시장의 점유율을 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상품성은 좋지만 또 그거에 준하는 인지도나 네임밸류, 또 오랜 기간 축적된 막 자료와 고객 충성심을
사실 쉽게 깨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이기려면 이렇게 스타트하는 상품이 가격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정말 엄청 뭐 특별하게 좋거나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과연 이게 싸움이 될까 싶긴 합니다. 뭐 국산 바이크다 보니 뭐 장점도 있긴 있겠죠. 우선 부속 수금이나 용이성, 뭐 부속 가격 막 이런 거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정비성 막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 요즘 PCX도 수리비가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가고 워낙에 많이 풀렸고 시장이 많아가지고 많이 싸거든요. 과연 이제 거기에 이제 막 나온 바이크가 장고장이나 이제 고질병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지 또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과연 이 바이크가 과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들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보고 이 바이크를 사라고 한다면은 바로 구매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다가 좀 이제 실사용자분들의 데이터가 좀 더 쌓이고 나면 그 후에 구매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상품성은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마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